나 지금 회사 차리고 있어. PC방에서 가진 돈이 진짜 전혀 없었고 오히려 280만 원짜리 그 중고 카니발 한 대, 저희들이 오히려 회장님을 만나서 저희들 이거 팔게만 해주세요. 긴장되시는 거 풀으시고요. 혹시라도 여기 어거지로 오신 분들, 저희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이기는 하지만 정말 다르게 가겠다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걸고 아주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회사로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약 10년 정도 행정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냥 여자 직업으로서는 뭐 괜찮았고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남들은 다 그냥 지금도 저랑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들은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분들과 달리 저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그 산골짜기에서 토끼하고 발 맞추는 데 있잖아요. 제가 그런 데 살았거든요. 그런 데 살아서 저희 팔남매를 저희 엄마가, 제가 4살 때 저희 엄마가 사실 저희들 팔남매를 키웠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팔남매를 엄마 혼자 키우다 보니까 그냥 생활이 뻔하죠. 예, 요즘에 우리 젊은 저도 애 둘만 키우려도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팔남매를 저희 엄마가 키우시면서 저희 엄마 목표가 그랬답니다. 우리 팔남매 안 굶기기, 굶기지 않는 게 저희 엄마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자라다 보니까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뭐 살면서 남들이 흔히 말하는 부자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그냥 저 밑에서부터 품어져 올라오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꼬박꼬박 받지만 그 월급 가지고 부자가 우리가 될 수 있나요? 안 되더라고요. 부자가 전혀 안 되고요. 그 월급만 가지고 맨날 마이너스였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거 좀 사서 쓰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은 아니다. 나는 꼭 돈 많이 버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퇴직금을 가지고 피자 가게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피자 가게를 차려서 경험도 없던 저는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퇴직금만 날리고요. 까먹어버리고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도 취직을 했고 백화점에도 취직을 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책 세일도 했습니다. 책 세일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피부샵까지 제가 하게 되면서 이제 피부샵을 하면서 이제 애를 낳고 다시 이제 집에 들어 앉아 있는데 그래도 또 무언가를 항상 열정이 부자가 되지 아니면 부자 남편을 만났어야 되는데 부자 남편을 못 만나서 제가 계속 무슨 일인가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해보자고 한 일이 제가 식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 경험도 없고 음식을 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체인점은 좀 편하다 생각을 하고 체인점을 차렸는데요. 그 체인점이 제가 차리자마자 3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체인점 가맹비만 다 까먹고요. 인테리어 했던 모든 것을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그러면 이 체인점을 내릴 수는 없고 식당을 어차피 임대료는 나가는데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인 게 오리였어요.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좋다, 소고기 안 좋다. 그래도 오리고기가 최고야. 그러면서 막 붐이 일어날 때 나도 오리고기를 차려보자 해서 오리집을 간판만 바꿨습니다. 그렇게 간판만 바꿔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조류독감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조류독감 오면서 이제 정말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제가 그 식당도 1억 5천 정도 들여서 다 빚을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식당에 인건비도 못 주고 임대료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을 내려야 됐어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직 식당의 계약 기간은 남아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문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저희 화장품을 만났습니다. 저희 화장품을 만난 건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결국에 그 화장품을 나한테 오게 한 게 정말 저한테는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화장품이 좋다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나한테는 이게 기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행히 피부샵을 하면서 좋은 화장품을 많이 써봤거든요.
정말 좋다 하는 것들은 다 써봤지만 실질적으로 화장품이라는 게 특별하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정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미가 심하고 피부가 칙칙하고 아주 피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내가 피부샵을 하면서도 피부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피부샵을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수입 화장품을 썼지만 이제 내가 그만두고는 다시 국내 화장품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국산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다 거기서 거기는 화장품인데 제가 국산 화장품을 처음에 딱 썼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아, 국산 화장품이 아직까지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화장품을 썼습니다. 우리 국산 화장품 중에 제일 좋다는 화장품을 썼는데 그 화장품이 내가 쓰던 수입 화장품하고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 전에 수입 화장품을 독일제, 프랑스제, 예를 들어서 미국 전부 다 각 나라 것을 다 썼는데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던 저한테 국산 화장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아직도 이렇게 멀었구나,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다시 수입 화장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희 화장품을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이에요? 국산 화장품이에요? 국산 화장품. 그럼 믿었겠어요? 안 믿었습니다. 저희 국산 화장품 뻔할 거다. 이게 써봐야 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발랐는데요. 딱 바르는 순간 저는 반해버렸습니다. 일단은 피부에 딱 발랐는데요.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끈적거리는 게 싫어서 영양크림까지 잘 못 바릅니다. 그런데 영양크림까지 다 발랐는데요. 얼굴이 끈적거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피부가 촉촉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보습력이 살아있어요. 그랬을 때 그 기분 어떻겠어요? 가격은요. 제가 전에 쓰던 화장품의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육종 화장품이 한 개 가격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 가격이죠. 말도 아닌 가격이 화장품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저한테 기회로 다가왔고 와, 이것만 내가 팔으면 돈 벌겠구나.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다면 팔려요, 안 팔려요? 무조건 팔린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 화장품 나는 팔아서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 회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거창하게 이 회사를 이렇게 창업하겠다 하고 계획해서 저희 회사가 설립된 회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장님이요. 회사 차릴 생각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졸랐습니다. 저희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팔고 싶은데요. 회장님께서는 회사 차릴 돈이 없다고 못 차리신답니다. 그리고 그 고생길로 들어가고 싶지 않답니다. 본인이 회사를 차려서 망해보고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오히려 회장님을 만나서 저희들 이거 팔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갖다 팔어. 그러면 얼마 해주실 건데요? 어떻게 저희가 팔면 돼요? 얼마에 팔면 돼요? 회장님은 저희들한테 얼마 해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게 그렇지? 그냥 조합원 여러분들이 그냥 조합원 해. 조합원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갖다 팔아.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에 팔 것이며 얼마에 줄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회장님이 가진 돈이 진짜 전혀 없었고 오히려 280만 원짜리 그 중고 카니발 한 대, 그거 한 대가 딸랑 회장님의 전 재산이었고 회장님도 서울에서 월세를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280만 원짜리 카니발도 저는 익산에서 와서 산지 처음 알았어요. 익산 중고차 파는 데서 와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280만 원 딸랑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 회장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나 지금 회사 차리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PC방에서 회사를 차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도 처음에 PC방을 가게 된 이유가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가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갑자기 이제 본인이 성경을 보시면서 떠오른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PC방을 갔답니다. PC방을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사운, 뭐 경영 인력, 경영 목표, 우리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이 회장님 머릿속에서 이제 그 PC방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컵라면 먹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컵라면 먹고 밖을 못 나가냐면 보상 플랜을 본인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부장에 가면 5천만 원 주고 단장에 가면 3억을 주고 우리가 지금 뭐 사장단에 가면 10억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법이 회장님 머릿속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하다 말고 중도에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컵라면을 드시면서 그걸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회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회사를 거창하게 저희 회사가 시작하지 않았고, 그렇게 회장님께서 이제 그때 PC방에서 만든 종이 넉 장, 그 종이 넉 장을 가지고 저희 망한 오리집에서 첫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망한 오리집이 첫 세미나장이 됐어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라 그 망한 오리집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저희가 첫 세미나를 들었고, 왜냐하면 세미나 장소를 얻을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첫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의 뭐 한 7시간 정도를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거의 뭐 6, 7시간을 강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중간중간에 화장실이라도 다녀왔지만 회장님은 거의 그냥 그 풀로, 거의 잠깐 뭐 저기 한 거 말고는요, 계속 풀로 한 7시간을 열강을 하셨습니다. 그 종이 넉 장이 내 전 재산이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이게 재산이다라고 하시면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앞으로 글로벌로 갈 거고, 우리 회사는 초인류 기업이 될 거고, 수당 많이 받기로 가장 많은 사업자가 있는, 가장 수당을 많이 받는 회사, 그런 회사가 우리 애터미가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회사가 엄청나게 수많은 인원이 몰려올 거다. 우리 몇 명 앉혀놓고 막 수만 명 뭐 이렇게 몰려온다고 하면 그게 말이 와 닿을까요? 세미나 장소 얻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 망한 오리집 식당에서 강의하시면서 저희 회사가 글로벌 나간다면 믿어질까요? 전혀 안 믿어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저한테 딱 와닿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망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망하는 회사를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런데 회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안 망하는 회사를 만들겠대요. 그것 또한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관리 비용을 철저하게 줄이시겠답니다. 거의 저희 회사는 무인 회사가 되다시피 그런 회사를 만들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설명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접 격리 업무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그냥 맡기고, 전산 업무 같은 경우는 전산에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 관리 비용이 나가지 않으면, 거의 나가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망할 염려가 없다. 여러분들이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라고 해봐야 우리 부사장님 딸랑 한 명 있고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한 명이고요.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임대료 220만 원 들어가는 사무실. 그냥 그 조그마한 사무실이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봐야 500만 원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500만 원이 안 들어가면 회장님은 내가 나가서 이거를 팔아만 와도, 화장품을 나가서 내가 팔아만 와도 5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벌어올 수 있다. 내가 그 정도만 벌어오면 이 회사는 매출이 없어도 회사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경비가 없으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관리 비용을 안 들어가게 해서 이 회사가 매출이 없더라도 망하지 않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망했잖아요. 제가 망해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망하고 결국에는 임대료 때문에 망하고, 제가 그걸 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씩 매달 고정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고정비용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그 말은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들으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화장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화장품 팔아서 돈 벌 거야. 회사고 망하고 안 망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리 회사가
가든지 안 가든지 이 화장품을 내가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제가 직접 이제 그 화장품을 팔러 나갔는데요. 팔러 나가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화장품 너무 좋다고 그냥 막 다 사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건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정말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거들떠도 안 보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은 그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상황을 거들떠보게 만들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이 제품이 내가 내 힘으로 아무도 모르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광고 한번 나오지 않은 이 화장품을 사람들이 아무도 써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 환불 정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신이 있어졌습니다. 소비자들한테 가져가서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죠.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샘플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저희들은 샘플이 없습니다. 본품이 샘플입니다. 어차피 본품을 샘플처럼 써주세요.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회장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환불 정책을 했다가 만약에 전체 반품을 일어나면 우리 회사는 어때요? 망하잖아요. 근데 회장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만약에 환불 정책을 해가지고 전부 다 반품을 해서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망해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라면 우리 회사가 망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 하고 입소문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석세스, 지금 오늘 듣고 계시는 분만도 10,0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이렇게 석세스를 17명이 저희 망한 우리집에서 듣던 그 인원이 이렇게 석세스 1박 2일을 10,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지금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회장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또한 회장님께서 저희들 사업 진행을,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로얄클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회장님을 다 스폰서라고 합니다. 저희 회장님이 스폰서래요. 여러분들은 회장님이 스폰서처럼 느껴지지는 않죠?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저희들은 회장님이 저희들의 스폰서입니다. 그 이유가 초창기 때는 더더군다나요. 지금은요, 우리 지금 강의 잘하시는 분들 많죠?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이렇게 강의를 나눠서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는 회장님이 혼자 강의를 다 하셨어요. 거의 풀로 회장님이 강의를 다 하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회장님이 돈도 없는데 건강도 안 좋으셨어요. 지금은 저희 회사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이 건강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감히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회를 보는데요, 회장님께서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터지면요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강의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코피가 계속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막 회장님 머리를 뒤로 하고 화장지를 막 몰아가지고 코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집어넣어야 이제 안 나오니까 정말 통증이 올 정도로 아주 그냥 두껍게 똘똘 말아가지고 코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이제 그 코피가 약간 멎을 동안 제가 이제 갑자기 사업자들한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약간 편찮으셔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우리 회사가 가진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회장마저 저렇게 아프다고 하면 우리 회사 누가 오냐고. 우리 회사 뭘 믿고 오냐고.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펄펄 뛰시면서 저를 혼을 내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살살 하세요. 회장님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믿을 거라고는 회장님밖에 없잖아요. 회장님이 모든 강의를 다 풀로 다 하시는데 회장님이 쓰러지면 저희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 마. 내가 쓰러져서 강의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면 여러분들은 사업 더 잘 될 거야. 나는 죽어도 여러분들은 사업 더 잘 될 거야. 회장이 강의하다 죽었대. 소문 나봐. 그러시더라고요.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열강을 하다가 죽었대. 그러면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이슈가 될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야, 회장이 강의하다 죽은 저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사업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마음이 정말 뭉클하면서 회장님의 그런 모습 하나하나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속에서 이제 정말 존경하게 되고 아, 정말 이런 분이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또 우리 사업자가 그때 초창기 때는 다 돈도 없잖아요. 회장님도 돈도 없고 우리도 없고 다 거지들이잖아요. 근데 사업자 한 분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분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없어서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그분한테 결국에는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회장님께서 그분 병원비를 내주시고 간병인까지 대어주셨다고. 제가 그분을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병원비도 내주시고 그렇게 간병인까지 붙여주셨다고. 저도 이제 그분 손을 잡고 제가 그러고 있다가 병원문을 딱 나오는 순간 밖은 깜깜한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화장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지만 아, 이런 오너라면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이제는 화장품만 팔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요. 아, 이런 오너라면 내가 이 회사 망해도 좋다. 나는 이제 망해도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회장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장님을 제가 믿기 시작하면서요. 그렇게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제 애텀이라는 회사가 내 회사고 정말 저는 이제 이게 뭐 회장님 회사, 뭐 우리 사업자 회사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건 우리 회사, 내 회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초창기 때는 저희 사업자들이 사실은 이런 세미나 준비를 다 했어요. 지금은 본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본사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는요, 우리 영상팀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자들이 영상 뭐 뒤지도 않는 그냥 카메라 들고 와서 사진 몇 방 찍고 뭐 그렇게 우리가 다 준비해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여기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사업자들이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회사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진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회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수당을 일주일 딱 하고 그 다음 익주에 수당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회장님이 오늘 매출이 발생하면요 내일 줬어요. 근데 내일 반품하면 어떡하려고? 내일 반품하면 어떡하려고? 오늘 수당 발생되면 내일 바로 수당을 주냐고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빨리 받아야 그 경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수당을 매일매일 미리 지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짜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회장님께서 그냥 하셨어요. 근데 정말 회장님은 이게 타고나신 건가 아니면은 진짜로 뭔가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마도 본인도 이 사업이 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목숨 걸고 하지 않으셨나, 거의 목숨을 내놓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내놓는 것들이요, 음주 문화를 우리 회사는 절대 음주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 석세스에 여러분들 1박 2일 오셨는데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저녁에 술 한잔 할까 이러시는 분들은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음주 문화를 회장님께서 절대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건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애터미가 이미지가 어떤 줄 아세요? 여기 속리산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대명에서 자주 가는데요, 그 대명 콘도 거기 대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지배인이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치러봤지만 우리 애터미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행사 치르는 조직은 처음 봤답니다. 여기 속리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리산에서도 우리 애터미 행사 치르는 게 숫자는 가장 많은데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사를 치른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가 사실 회장님께서 만든 원칙들이고 규칙들인데요. 그런 작은 것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회사를 큰 회사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통 문화를, 우리가 내통 역사를 회사에서 다시 쓰겠다고 한 회장님의 그 말들이요.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회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에서 지금 저희 회사가 7천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업계 위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업계 위위가 되었고 정말 초창기 때 그렇게 글로벌로 나가겠다는 그 황당한 말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6개국 나라에 나가 있고 올해 나갈 나라까지 하면 내년 정도면 이제 10개국 나라에 저희가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사실 만들어낸 게 저희 회사인데요. 그 어떤 바탕에는요. 아까 우리 주진아 총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회장님의 도덕성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한동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께서 이렇게 회사가 커지다 보면 혹시 회장님이 바뀌면 어떡할까? 회장님이 사람이 바뀌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환경이 바뀌면 물론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지만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하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늘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뀐다 하더라도 나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장님께서 많은 회사의 회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그냥 생활 자체가 그런 사람의 어떤 생활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가 기독정신에 의해서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또 그렇게 회장님이 아까 말씀해 놓으신 그런 바탕 위에 저희들이 일을 진행한 결과 오늘의 애터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애터미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크루팅하기가 쉽지 않다. 회원가입 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대답이 적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초창기 멤버인 저희들이 부럽지요? 저분들은 분명히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왔을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초창기 멤버들이 번호가 빠르다고 해서 이 자리에 다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회사에 1000명 회원, 1000번 안에 들어온 회원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번호가 빨라서 성공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하나 나가서 팔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 지금은 찾아가서 설명해도 될 걸 저희들은 10번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만나기 힘든 것과 저희들이 10번 찾아가야 겨우 그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환경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그때 제품 2가지 갖고 있어요. 화장품하고 해모임 2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비자들 찾아가서 저희들은 화장품과 해모임 얘기만 하려니까 찾아갈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요, 참기름도 팔고 칫솔도 팔고 치약도 팔고 여러분들이 일반 소비자 다 찾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찾아갈 수 있는 인원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찾아갈 사람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찾아갈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저희들은 힘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더 편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저희 제품이 이제 100여 가지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PV로 얘기해 볼까요? 화장품하고 해모인 PV,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한 사람한테 전달해서 5만 PV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한 사람한테 30만 PV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5만 PV 올리는 걸 여러분들 30만 PV 올리면 인원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더 훨씬 효과가 높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더 훨씬 효과가 높고 가능성은 앞으로도 100여 가지가 아니라 1000여 가지가 이제 되어 갈 거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그 한 사람의 PV가 이제는 그 전에 저희들 5만 PV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은 PV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들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는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이 됐든 힘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다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일은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땐 더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오히려 겪었던 그 환경들이 저희들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회장님을 신뢰하고 정말 이 회사는 될 수밖에 없다. 이 제품은 정말 좋고 싸다. 그런 신뢰 속에서 믿고 끝까지 온 게 오늘날 저희들이 온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왔듯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믿고 회장님을 믿고 제품을 믿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자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